네, 안녕하십니까. 청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초안전쟁 중반쯤 얘기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초안전쟁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신에 대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신 장군이 이제 초안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신의 결정에 따라서 이제 누가 승리하느냐가 달리게 되는데, 한신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이 그때 임치 그러니까 산둥성 것을 점령하고, 처음 평양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항우와 유방을 대립하고, 한신은 이제 일단은 북쪽으로 진출해서 북쪽에 있는 조나라부터 해서 돌아서 제나라 쪽으로 계속 진출해서 임치, 그러니까 옛날 제나라의 수도였죠. 임치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우는 이제 용차에게 이제 20만 대군을 주면서 제나라를 구하게 하는데, 이게 참 아련한 게, 그전에는 항우는 이제 전령이 이제 자신에게 반란을 꾀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나라를 공격해서 전령을 이제 죽이고, 제나라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제나라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항우의 큰 실책 중 하나가 제나라에 대한 미움을 많이 샀기 때문에, 제나라 사람들이 미움을 많이 사서 초안전쟁에 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얼마 전만 해도 제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이제 주살하고 했는데, 이제는 제나라를 구하겠다고 나타난 거죠. 한신이 제나라를 거의 평정해 가니까 이제 불안하게 느낀 이제 항우는 자신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형량에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장군 용치를 보내는데, 용치는 이제 한신을 잘 얕잡아 보다가 이제 대패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용치도 격파하고 하니까 한신은 제나라 대부분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점령하니까 이제 한신은 부하들이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신은 이제 제나라의 가왕으로 보내달라 욕을 합니다. 가왕은 가짜는 아니고 임시왕으로 보내달라.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산둥지방을 점령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썼기 때문에 나를 산둥지방의 왕으로 임시로 봉해달라. 그래 욕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유방은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되게 분노했습니다. 이놈이 전쟁하러 가서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빨리 전쟁을 끝낼 생각을 안 하고 딴 마음 품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 욕심만 차리고 제나라를 가왕으로 봉해달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신을 벌할 수도 없고 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평이 이제 한테 얘기하니까, 진평은 혹시라도 얘가 여기서 화를 내면은 한신이 당신에게 안 들어오고 거기서 다시 반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들어줄 거면 화끈하게 들어주자. 가왕이 아니고 진짜 왕으로 봉해줘봤습니다. 그냥 제나라 왕으로 한신을. 그러니까 이제 한신도 좀 기분이 좋았는데, 얼마 후에 이제 용차가 아까 패배했다고 했죠. 죽음이 항우는 이제 유방과 어떤 한신의 관계 사이를 갈라놔야 되겠다. 이걸 시키기 위해서 이제 무섭이라는 이제 변사를 이제 파견합니다. 파견하면서 3분천하의 도리를 역설하는데, 그러고 3분천하에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내가 충성하겠다, 그렇게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유명한 사람 개통이 와서 이제 제나라의 3분천하의 도리를 이제 한신에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또 자세히 본다면은,
지금 이제 항우와 유방은 대립하고 있지만은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지금 봐라, 형량에서 거의 3년째 적하고 있다.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 그 한신이죠. 한신 상황에서 이제 나서야 한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따라서 항우 쪽에 서면 항우가 승리하고 유방 쪽에 서면 유방이 승리한다.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냐. 그거는 당신이 이들과 독립하는 거다. 항우, 유방, 한신 이렇게 세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그게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러고 이제 그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지혜도 있고 용맹하고 군사력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고 제 나라라고는 이제 풍부한 자원도 있고, 그러고 옛나라나 그 위에 북쪽의 옛나라, 저 나라의 협력을 얻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항우, 유방, 한신 이렇게 3분 3개의 나라로 쪼개면은 가장 당신에게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당신이 뭐 충성한다 하지만은 장유와 진여, 우리 진여 사이를 봐라. 절친한 친구였지만 결국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천과 문종도 봐라. 구천에게 문종이 충성을 다했지만은 결국은 구천이 내린 의가에 의해서 문종은 자살을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용기와 모략이 군주를 초월해서 조정을 움직이는 사람은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 천하제일의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천하제일의 공을 세웠지만 결국은 어느 쪽에 서더라도 당신을 배반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 호응이 너무 높으면 임금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이제 이순신과 선조의 관계인데, 선조는 물론 워낙 형편없는 왕이었고 도망다니기 바빴고, 이순신은 조선을 위해서 거의 모든 전쟁에 승리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순신을 너무 따르고 하니까 선조는 질투심이 엄청났을 겁니다. 선조는 그러고 태생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출생의 한계, 적통세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전쟁 임진란에 보여진 형태,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워낙 불세출의 영웅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시기 질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이순신을 급박하고 미워하고 뭐 믿지 못할 상황이 왔었는데, 워낙 공인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거죠. 천하제일의 공을 세운 사람이죠, 이순신이.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 전쟁터에서 자살 같은 전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신도 당신도 어차피 그 항우나 유방에 충성해봤자 결국은 배반당할 것이다. 이런 것을 경고한 거죠. 그러나 끝내 한신은 유방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못하냐면 자신이 그 전에 여러 왕을 찾아다녔지만은 결국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은 유방이었고, 그러고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자기에게 권한을 준 사람도 유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에 끌려서 이제 결국은 개통을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통은 한신을 떠나서 이제 숨어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개통은 이제 한신이 죽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유방에게 잡혀와서 이제 그 예전에 지금 한 말을 추궁당하게 되는데, 그때 뭐 개통은 또 그때도 이제 자신의 어떤 논리를 끝까지 잘 펼쳤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천하탄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천하삼분이 성공했다면은 유방의 천하통일은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진짜 삼국지에 한 200년 앞서서 삼국이 대립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 돌아와서 이제 계속 형량에서 거의 3년간 대립하고 있다는데, 형량은 아까 여기 지도에 있다시피 거기 개봉 근처입니다. 대립하는데, 항우 지형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범중이 이간기에 걸려갖고 신임을 잃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종림에도 장군이었지만은 이관계로 신임을 잃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유방지정 어땠냐나, 유방지정에서는 이제 계속 그래도 이제 형량에서 대립적이다가 기신의 계책으로 이제 형양성을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 형양성을 탈출해서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유방은 이제 그때 되게 형양성이 되게 위험한 차지였거든. 한신의 저 유방의 항우에 계속 밀려서.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되게 세웠는데, 2,000명의 여자를 이제 형양성 동문으로 이제 나가게 하고, 이제 기신은 이제 자신의 의가를 몰아갖고 나가면서 이제 한왕이 이제 투항을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동쪽으로 나왔으니까 어차피 이제 항우가 점령하고 있는 쪽으로 이제 여자들만 이장시키고 나가고, 이제 전쟁 그만하고 이제 결국은 항우에 무릎 꿇겠다 하고 나오는 척 하면서 나오는 척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유방의 의가에는 이제 기신의 살을 타고 있어도 그 사이를 틈타서 유방의 반대편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서쪽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형양성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경포하고 합류하고 성구라는 곳으로 형양 바로 옆에 서쪽에 있는 건데 성구로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형양성하고 형양성 근처인데 성고성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퇴양난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항우와 유방은 계속. 그래서 이제 항우는 이제 유방에게 뭐 결투를 신청합니다. 이 어제 뭐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결투전. 이 당시에도 이제 읽으면 그 당시 진짜 좀 낭만했었습니다. 결투도 신청하고. 신청해서 이제 저기도 이긴 사람이 이제 전쟁 승리자를 하고 전쟁을 끝내자고 했지만은 뭐 유방은 호성을 쳤습니다. 나는 그 무식하게 그 몸을 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를 쏘는 사람이니까 헛소리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계속 대립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신이 아까 제 나라를 평정했다고 했는데 항우의 후방을 계속 공격합니다. 형량성이 있고 산둥은 저 뒤에 있잖아요. 그쪽에 다 점령해버렸으니까 항우는 이제 앞뒤로 다 이제 적군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항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꾸 자기 코너에 몰리니까 홍구를 이제 분계선을 해서 정하고, 이제 동쪽은 초나라, 서쪽은 한에 귀속시키자 이래서 이제 휴전 협정을 하자. 그 제안했습니다. 반반씩 갈라가자. 어차피 홍구는 이제 하남성 개봉부를 말합니다. 개봉 바로 옆에 있죠. 개봉.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홍구의 평화협정 후에 이제 항우 유방은 이제 전부 다 이제 본진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차피 그러니까 항우는 폐연으로 돌아가고 유방은 이제 관중지구로 가고 준비를 하다가 장량과 진평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유일한 형사니까 지금은 병합적 맺었지만은 돌아가는 항우의 뒷덜미를 쳐서 이번에 끝을 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암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하니까 유방은 그러자고 해서 이제 유방의 군대가 이제 항우의 군대를 치게 되는데, 문제는 원래는 저기 산둥지방에서 한신도 오고 그러고 이제 팽월이나 아까 팽월의 군대도 같이 만나서 이제
부대를 쳐야 되는데 팽울이나 한신의 군대가 공격할 때 군대는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에서 기세 좋게 항우의 군대를 공격했지만은 결국은 져갖고 다시 유방을 패전하고 군영에서 이제 ቁ딱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신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항우하고 유방은 항우하고 팽월은 왜 안 오는가 물으니까 결국은 뭐 아까 산동 땅 떼어달라고 해서 떼어줬고, 그래서 산동 땅 떼어주고, 그러고 팽월에게도 땅을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신과 팽월이 이제 움직여서 이제 결국은 유방을 도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나라라고 했는데 그 밑에 이제 서주 밑에 땅을 양나라를 팽월에게 떼어줬습니다. 산동 지방은 이제 아까 왕을 챙겨주면서 이제 한신에 떼어주고, 이게 이제 걔들이 이제 한신과 팽월이 오면서 결국은 이제 해야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서주 다 왔습니다. 폐하, 그 안희성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유방의 군대 본진 있고, 또 항우군, 한신 군대 오고, 팽월 군대까지 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상당히 이제 항우의 불리한 사정이 있는데, 마지막 해야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해야에서 이제 초나라 군대는 이제 포위가 되는데, 이때 이제 한신과 항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와서도 그저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한 명인 이제 한신과 항우가 전투를 한 거는 이때가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제 한신이 항우를 이겼기 때문에 항우는 어쩔 수 없이 산 쪽으로 도망가서 이제 다 고립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면초가 장에 처했는데, 여기서 만에 이제 항우의 마지막을 이제 맞아야 되는데, 군사 이제 8,000명을 데리고 이제 포위망을 뚫으러 갔는데, 뚫고 나오는데, 해야에서 이제 유방 장수 이제 관영이 이제 5,000명을 기병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야 강가에서 이르게 되는데, 어떤 소택지에 접어들게 이제 들어서 포위가 됩니다. 소택지, 그때 800명을 데리고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강 쪽으로. 결국 포위망을 뚫긴 뚫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농부를 만났답니다. 항우가. 농부를 만났는데, 갈림길이 딱 있어서 농부에게 이제 길을 물으니까 농부는 이제 좋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반대로 소택지라면 되게 늪 쪽으로 안내를 해버립니다. 그 노인네는 뭐 어떤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늪지대로 안내했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다가 늪에 들어가면 말을 탔다고 해도 빨리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말에서 내려서 다시 걷고 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영의 군사가 바로 쫓아와서 결국은 바로 추격거리에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위가 되고 오강이라는 데 이렇게 됐는데, 오강이는 강가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강을 이제 건너면은 이제 다시 이제 강동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강가에 이제 강의 정강이라는 그 이제 작은 이제 어떤 뭐 행정구역의 수장입니다. 정강이 강을 건너라 권유했는데, 항우는 이제 강 건너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데 이제 내가 왜 강을 건너겠는가? 결국은 강을 건너가기가 이제 부끄럽다 이거죠.
강동을 건너가서 그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봉길에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을 보기도 부끄럽고 고향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늘을 쳐다보기 부끄럽다. 스스로 부끄럽기 때문에 건너가지 않겠다고 이제 말하고 오추말은 이제 그 정장에게 주고 이제 최후의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 기병이 이제 염화동이 바로 뒤쫓아 왔는데 염화동을 보자마자 내가 항우다라고 이제 소리치고 내가 봤던 놈인데 내 목을 가져가라 하니까 염화동은 겁이 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위에 왕爺에게 보고하고 왕爺가 달려들고 그러고 항우는 거기서 이제 스스로 목을 베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목을 가져온 자에게 상금을 내기 때문에 그 목을 가지겠다고 뭐 서로 막 엄청난 전쟁을 했다죠. 그 한나라 병사들끼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항우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항우가 남긴 이제 되게 멋진 시가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고 그러고 이제 패양별이에 나왔다는 이제 뭐 우미인의 시 이것도 한번 보고 항우에 대한 평가까지 보고 이제 초안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